안녕하세요, 정원 아빠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네요. 처음에는 엄청 떨렸는데 두 번째도 역시 엄청 떨리네요. 그래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축 건물 설계를 싸게 가성비 좋게 하는 방법, 그리고 팁, 노하우에 대해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님이 건축을 시작하시려면 제일 먼저 건축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대략 3가지 방법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가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시는 분, 친구, 친인척, 아버님, 어머님, 사돈의 팔촌, 주변 형님, 동생들 다 수소문해서 소개를 받으시죠.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며칠 밤을 검색을 해서 여기저기 막 찾아내시죠. 정말 많죠, 인터넷에. 그리고 세 번째는 발품을 파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저 건물 잘 졌다. 어느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를 했지? 이렇게 해서 찾게 됩니다. 건축주님은 이 3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으로 건축사님을 찾고 계시나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좋습니다. 모르면 욕이라도 하죠. 그렇죠? 소개해 주실 분이면 욕도 못하고 뭐 말도 못해요, 솔직히. 괜히 뭐라고 했다가 잘못되면 서로 싸우고 소원해 주고 왼수가 되고 끔찍합니다. 군소리 안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그런 경우 많이 겪으셨죠? 네,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 일은 안 해요. 웬만해서는 소개받지 마세요. 두 번째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꾸 검색을 하시다 보면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런 건축사님은 어마무시할 수 있어요. 월급값, 이름값 하십니다. 감당 못할 설계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세 번째는 정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건축하려는 건물,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이다 그러면 주변에 상가주택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엄청 많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저 건물 괜찮다. 그러면 건축사님을 어떻게 찾냐면 그 건물 4층, 맨 위층 4층이 대부분 건축주님들이 거주를 하세요. 거기다가 신경 누르셔서 집을 너무 예쁘게 주셔서 건축사님을 소개받고 싶다, 시공사를 소개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은 흔쾌히 건축사님을 알려주세요. 잘 적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어느 건축주님 건물 보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분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좀 싸게도 해주세요. 와우. 이것도 팁이라면 팁이죠. 3군데 정도 그런 건물들을 찾으셔서, 너무 많으면 솔직히 시간 낭비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군데 싸게 가성비 좋게 설계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무작정 방문하지 마시고 무턱대고 막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일단은 전화로 건축사님한테 설계하신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건물도 의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칭찬을 아주 많이 하세요. 한 칭찬 한 10개 정도? 더 많으면 좋고요. 저도 한 10개 정도면 쓰러지는데 한 10개 이상 칭찬을 하시게 되면 건축사님이 마음을 활짝 열고 건축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계획 설계를 해줄 수 있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평면만 있는 가설계를 받지 마시고 각층 평면, 그리고 스케치업, 평면하고 인면, 외장을 볼 수 있는 계획 설계를 해줄 수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 그 계획 설계의 비용이 얼마인지 꼭 물어보세요. 보통 계획 설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해요. 그 이상을 달라고 하시면 빠이빠이 하시면 좋습니다.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계획 설계를 받으시는 이유는 평면하고 인면을 보고 내 마음에 들었을 때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시게 되면 그냥 건축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뭐에 홀렸는지 모르고 다 맞는 것 같고 지금 계약을 해야 되겠다, 막 그쪽에 급히 서두르시니까 지금 하면은 싸게 해준다 막 그러시니까 홀리셔갖고 계약을 무턱대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계약서 도장 찍으시면 되돌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꼭 계획 설계를 받으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건축사님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계획 설계는 저희 못 해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알았습니다 라고 하시고 빠이빠이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축사님도 많습니다. 계획설계 요즘은 거의 웬만하면 해주시니까 그런 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계획설계가 다 됐다고 하시면 일단 이메일로 받으세요. 이메일로 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직접 오시면 드리겠다라고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막 하다가 건축주 마음에 안 드는 눈치다라고 하면 대충 설명하시고 주지도 않으세요. 이거 뭐 저작권이니 어쩌니 뭐 이걸 도용하시니 어쩌니 막 하시면서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계획설계비만 날리시니까 꼭 이메일로 좀 먼저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왜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이게 뭐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게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해가서 건축사님 만나고 설명드리면 바로바로 수정이 돼서 설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축사님도 예 그렇죠 하시면서 보내주실 거예요. 꼭 얘기하셔서 이메일로 파일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님 꼭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면 건축사님이 그 계획 설계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설계 의도를 쫙 설명을 해드리시겠죠. 잘 적어 놓으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한 3군데 정도 받으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중복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음 설계에도 꼭 반영이 돼야 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꼭 적어 놓으셔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방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응대가 현찮고 뭐 설명이 별로다. 그러면 계속 거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얘기는 들으시고 일단은 예의니까 계약하자고 하면 가족들과 상의해서 설계를 계약할지 말지를 연락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진짜 자칫 잘못하시면 붙잡혀서 찐따 붙는다고 하죠. 막 붙어갖고 지금 하셔야 된다. 뭐 지금 하시면 10% 싸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세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니까. 지금 이제 건축주님 가시면 다시는 안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꼭 지금 이제 도장을 찍으셔야 되겠죠. 건축사님 입장에서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근데 건축주님은 아직 2군데를 더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나오시냐. 이거 팁인데 기술 들어갑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도 아버님, 어머님을 핑계대서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투자하시는 거고요. 예전에 한번 큰 피해를 입으셔서 엄청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계획 설계도 하고 있는 거고 건축사님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잘 설명드려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건축사님한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대부분 예 그러시죠 라고 놔주세요. 집에 오시면 돼요. 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응대도 되게 좋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계획 설계도 아주 마음에 들고 사무실도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러면 설계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계약서 쓰지 마시고 계약서 초안을 잡으셔서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일정 잡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금 뭐 다 보셨는데 지금 계약하시죠 라고 하시면 또다시 그때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계약 쓰겠다라고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들러대세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오세요 라고 하시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이런 데도 나다니시는 거 좀 원치 않으시고 그러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해서 건축사님하고 저는 건축사님 너무 마음에 드니까 아마 큰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맞으니까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대부분 100% 보내주시겠죠. 설계비를 꼭 얼마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설계비는 보통 허가 면적당 이렇게 평당 얼마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간혹 어떤 건축사님들은 공사 면적당 얼마라고 하세요. 그럼 차이가 많거든요. 허가 면적은 100평인데 뭐 발코니 확장 그리고 필로티, 다락 막 이런 것들 허가 면적이 안 들어가는 서비스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공사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평당 얼마라고 하면 설계비가 확 올라가죠. 잘못하면 진짜 눈탱이 맞으시는 거예요. 허가 면적당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허가 면적이 아직 허가가 안 났으니까 결정이 안 됐잖아요. 계약은 해야 되니까 계획 설계 기준으로 해서 설계비를 제한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용적률 최대 용적률 해갖고 145평이니까 이거를 주세요라고 하는데 설계하다 보면 최대 연면적보다 작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이게 허가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늘어날 수는 없지만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최고 용적률에서 건축사님이 계산기를 막 두들겨서 이제 금액을 얘기하세요. 근데 이때 최고 면적당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의 뭐 한 10평 정도 유도리 있게 금액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금액을 받으신 다음에 다른 곳은 계획 설계비 금액을 설계비에서 빼주시는데 건축사님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드리면 대부분 알겠습니다. 그렇게 빼드리죠. 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금액이 딱 나오겠죠? 어느 정도 설계비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금액이 맞는지 비싼지 싼지를 모르시잖아요, 건축주님. 그렇죠? 그러면 제가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려드릴게요.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의 경우는 허가 면적 평당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예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통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싸죠. 그렇죠? 비싸. 근데 이건 싼 축에 들어요. 요즘에 많이 올라서 뭐 나름 인지도 있고 유명하신 분들은 평당 20만 원, 25만 원, 막 50만 원, 한 건당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하시는 유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 들어오면 괜찮은 금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딩의 경우는 이제 각종 심의나 뭐 토목 설계비 뭐 여러 가지 막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차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막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상가, 지하층이 없는 상가의 경우는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중소규모의 상가, 뭐 지하층이 좀 있는 상가 뭐 한 500평 정도 내외로 되는 거는 평당 한 10만 원 정도 선이면 되고요. 뭐 1000평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막 제출해야 할 허가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평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돼요. 엄청 비싸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줘야지 설계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설계비 예산 잡으실 때 평당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잡으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계 계약서 초안하고 설계비를 아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팁 들어갑니다. 노하우죠.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용꼬리 용용. 건축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함께 하고 싶다고 칭찬을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사무실 분위기 좋고 건축사님 인상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보세요, 예쁘죠? 지금까지 하신 작품들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건축사님도 건축주님 칭찬을 막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이렇게 좋으신 건축주님이 계시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설계해서 건축주님을 기뻐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꼭 그렇게 좀 칭찬을 많이 하셔야지 나중에 큰 이득이 되십니다. 꼭 칭찬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께 정말 잘 말씀드려서 최대한 빨리 계약하러 오겠다 하시고 이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아주 사소하지만 엄청난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가시다가 건축사님 전화번호 아시니까 카톡으로 커피 쿠폰이나 케이크라든지 빵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정말 완전 감동하십니다. 저도 상담 많이 오시는데 건축주님들이 상담 잘 받으시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쿠폰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 정말 감동합니다. 감동해요.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자랑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건축주님이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쿠폰도 보내주시고 했다 막 이렇게 하면 어깨에 뽕이 빵 들어가겠죠. 정말 사소하지만 10,000원, 뭐 5,000원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보내주시면 그게 10배, 20배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는 정말 소중한 팁이 되는 거예요. 꼭 한번 써보고 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거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마음에 드셨을 때, 계약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을 때 그런 팁을 쓰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에 오셔서 뭘 하시냐? 그러면 제 블로그에 있는 설계 특약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다 보셨겠죠? 쭉 정리하셔서 건축사님이 주신 계약서 뒤에다가 특약사항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드리고 전화를 거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셔서 뭐 이상한 특약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주셨다. 꼭 계약할 때 넣어서 계약을 하라고 하신다. 근데 전 잘 내용을 몰라서 일단은 다 써서 드렸는데 건축사님이 한번 보시고 특약에 넣어도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추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건축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보시고 금방 전화가 와요.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건축주님이 갑이기 때문에 안 하시면 돼요. 요래저래 해서 이건 좀 불가능하고 이걸 해드리려고 하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데 부담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건축주님 보셔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빼시고 해서 그 특약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확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걸 가지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설계 계약을 하시면 정말 싸게 가성비 좋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인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가성비 좋은 설계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정말 노력했는데 와, 또 이거 너무 오래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정말 짧고 간략하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훈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축주님이 꼭 아셔야 할 건축 계획을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데 아무 계획 없이 건축사님 만나게 되면 설계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고자 건축주님이 설계사무소 가시기 전에 건축주님이 생각하시는 건축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가지시고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정말 좋은 건물, 건축주님이 원하는 건물이 설계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인데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띵.